안녕하세요. 유니크 수학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3월 모의고사 확통 미적기하 순으로 선택 과목에 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택 과목에서의 그런 유불리를 최소화하고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고, 대신에 공통 과목 수원수투에 대한 난이도를 조금 올렸던 것 같습니다. 바로 확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건 3의 4제곱이죠. 두 번째, 6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 마지막이 만약에 1로 끝난다면 1, 2, 3을 앞에 5자리를 배열하면 되기 때문에 5팩에 3팩. 마지막 자리가 3으로 끝나게 되면 1, 1, 2, 2를 배열하는 거니까 5C 또는 5C3이 되겠죠. 마지막에 홀수로 끝나는 건 1 또는 3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더해주게 되면 20가지와 10가지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원순열 문제인데 비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럼 전체 경우를 우리가 서로 다른 애들 원순열하는 거 6팩이라고 하면 그 중에서 B1, B2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여사건. B1, B2를 이제 어디에 오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얘네들 순서, 그 다음에 얘네들 묶어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를 돌리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5팩으로 묶어주시면 600이 2니까 120 곱하기 4에서 5번이 정답입니다. 최단거리 문제인데, 최단거리 문제는 이제 다 알죠. 자, A에서 P로 가는 게 5C 또는 5C3, P에서 B로 가는 거는 다행히 한 번도 지난 도로는 다시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것도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P에서 B로 가는 경우는 6C3이다. 그래서 10 곱하기 20을 해주면 답은 1번이 됩니다. 책꽂이에 같은 종류 8권을 집어넣을 건데 개수만 세주면 되는 거죠. 대신에 첫 번째, 두 번째는 5권까지만 꼽을 수 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그 칸에 꽂을 수 있는 책의 개수를, 꽂을 책의 개수를 A, B, C라고 하면 토탈 8개를 꼽을 건데 대신에 비어있는 칸이 있어도 되기 때문에 A, B, C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대신 A와 B의 개수는 5권까지만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걸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 경우를 3H8이라고 하면 되고, 그 중에서 뭘 빼주면 되냐면 A가 6보다 크거나 같던지 B가 6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면 빼줘야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B가 동시에 5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합집합으로 표현된 거는 각각을 구해준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면 되는 거니까 A가 6 이상이다는 3H2가 되고, 마찬가지로 B가 6 이상이다라는 뜻도 마찬가지 3H2가 될 거고, A, B가 동시에 6 이상이면 합이 8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없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10C 빼기 2 곱하기 4C2이므로 45 빼기 2, 6에 12 그래서 33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명이 서로 다른 종류 사탕을 A, B, C, D라고 할게요. A는 적어도 하나를 받아야 되고 B는 2개 이하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예를 들어서 B가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A와 C가 나머지 사탕을 다 받아가면 되는데, 주의할 점은 A는 적어도 하나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일단은 아무 생각 없이 얘네들 각각이 A 또는 C를 선택하는 경우는 2가지씩이므로 그 중에서 C로 몰빵되는 한 가지 경우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31가지, 두 번째 B에 한 개를 먼저 넣는다. 일단 서로 다른 것 중에 하나를 집어넣게 되고, 그 다음 A와 C에는 이번에 4개, 남아있는 4개를 집어넣게 되면 되니까 2의 4제곱 중에서 C로 몰빵되는 경우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5 곱하기 15니까 75가 되고, 세 번째는 B에 2개까지 넣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5C2에다가 남아있는 3개의 사탕은 A 또는 C에 갈 건데, 같은 논리로 10 곱하기
7에서 70이 됩니다. 그래서 145에다가 31을 더해주면 176이 되겠죠. 자, 29번은 함수의 개수인데 가 조건은 중복조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나 조건을 일단 집합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1, 2, 3, 4, 5에서 이렇게 갈 건데, 합이 0이 되는 그런 치역의 두 원소가 존재를 하길 들려면 치역에서 y 집합에서 마이너스 1과 1을 선택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0이 두 번 와야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만 있어도 되죠. 또는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능 특강에서도 몇 해 전에 나왔던 아이디어였는데, 마이너스 1로 가는,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지금 두 개 x에서 두 개의 원소가 마이너스 1로 가고 있는데, 마이너스 1이 받는 이 정역의 개수를 a개라고 합시다. a개, 요 a개랑은 별개로. 자,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b개라고 하면은 a, b, c, d, e는 총 5개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렸다 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받는 정역의 원소는 2개, 0이 받는 정역의 원소는 1개, 1이 받는 건 0개, 2가 받는 건 1개, 3이 받는 건 1개. 그때 A, B, C, D, E 이런 식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일단 이거를 만족시키는데, 우린 나 조건에서 뭘 만족시켜야 되냐면, 첫 번째 A와 C라는 원소가 하나씩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A와 C가 하나 이상은 있어야 마이너스 1이라는 원소와 1이라는 원소의 정역에서 지금 발사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 또는 두 번째 B가 2개 이상이어야 된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AC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OH3이 될 거고, B가 2 이상이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OH3이 되겠죠. 둘 다 동시에 만족시키는 경우를 빼줘야 되기 때문에 OH1이 됩니다. 따라서 73에 곱하기 2 빼기 5니까 70 빼기 5니까 65가 정답입니다. 자, 흰색 원판과 검은색 원판이 4개씩 있다. 원판은 같은 문자가 적힌 원판이 있으면 걔네들끼리는 검은 원판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 아래쪽이라는 의미가 이제 흰 색깔이 있고 검은 색깔이 있으면 바로 얘네들이 이어 붙어야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간에 이제 뭐 요 사이에 B라는 이제 흰색 타일이 있어도 되는 거고, 뭐 그런 뜻이죠. 이런 것들 해석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4개 선택된 원판 중에서 같은 문자가 없다면 D를 맨 마지막에 놓아라. 자, 그러면 뭐 생각하기 쉬운 거는 첫 번째, 같은 문자가 없는 경우겠죠. 그래서 같은 문자가 없으려면,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흰 색깔, 검은 색깔 A 중에서 하나를 고르고, B도 흰 색깔, 검은색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쭉 가면 2의 4제곱.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반드시 D를 맨 마지막에 세팅을 해야 되고, 무슨 색인지 모르겠지만 그 위에는 A, B, C도 무슨 색인지 모르지만 얘네들을 마음대로 배열하면 되죠. 얘네들은 이제 같은 문자 없으니까. 그래서 얘네들 배열하는 경우가 300에서 16에 6 곱하면 96. 자, 두 번째, 같은 문자가 있다고 칩시다. 같은 문자가 있는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A와 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가 동시에 같아 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경우도 있냐면 AA, BC 이런 경우도 있겠죠. 뭐 또 다른 경우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AA, BB는 이제 내가 4개의 A, B, C, D 중에서 2개의 문자를 흰색 중에 고른다면 B는 검은색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다 결정이 됐고,
이때 A와 A의 색깔은 이렇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서가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는 같은 문자로 취급해라라는 얘기죠. 기본 개념할 때 아마 다들 공부를 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뭐 4C 곱하기 4C2죠. 그래서 6 곱하기 6에서 36까지. 그 다음 이런 경우는 일단은 같은 문자가 되게끔 하는 여기선 예시에서는 A처럼 4C를 하나 해줘야 되고, 4C를 한 다음에는 이제 하나를 골랐으면은 나머지 이제 두 개를 골라낼 건데, 두 개 문자를 골라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 세 가지 중에서 세 문자 중에서 두 개를 골라냈으면 얘네들 사이에서는 B와 C라고 했을 때 B에서 흰색을 뽑든 검은색을 뽑든 이런 것들 생각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A에 대해서 검은색과 흰색의 순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4팩에 2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하면 4, 3, 12에 곱하기 4에 얘는 12가 되겠죠. 그래서 144 곱하기 4가 됩니다. 4 곱하면은 576이 되겠죠. 그래서 얘랑 얘네 3개를 더하게 되면 96에 36 더하면은 132. 그래서 이것도 더해주면은 70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동 금방 끝났네요. 자, 그다음 미적분 1번 2 없애고 3분의 1. 뭐 이런 거는 그냥 조금 정석적으로 안 가도 3an을 5n 플러스 2라고 생각을 해도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면 얘네들은 n에 대한 2차 식의 개수를 보면 되니까 4분의 2 곱하기 an은 3분의 5로 가고 있다. 해서 4분의 1에 3분의 10이니까 2, 5해서 6분의 5로 가고 있다. 자, 유리화해야 알겠죠. 자, 분자는 둘이 빼주면 날라가고 n 플러스 an, 분모는 루트 플러스 루트인데 얘네들이 최고차항 계수 1차식 앞에 있는 개수를 따오면 1 플러스 a가 될 거고, 루트 a와 루트 a가 두 번 나오고 있죠. 얘네들이 4분의 5가 된다. 정리하면은 4의 1 플러스 a는 10 루트 a고, 약분하면 2, 5, 제곱하면 4의 1 플러스 a의 제곱은 25a다. 4a 제곱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죠. 플러스 8a인데 얘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17a 플러스 4는 0. 이건 바로 보이죠. 1, 4. 그래서 a는 4분의 1과 4다. 둘 다 양수니까 그냥 근과 계수 이용하면 4분의 17입니다. a에는 등차 수열, a에는 3n, 에다 첫장 1이니까 빼기 2. 자, 그 다음에 얘는 홀수들의 합을 차례대로 나열해야겠죠. 이런 꼴이 나와야 되니까 b에는 2n 마이너스 1분의 1이다. 둘이 곱하면 2분의 3으로 가겠죠. 단순하네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을 만족할 때 극한값을 구하시오. 딱 봐도 넘겨서 완전 제곱을 하시오가 보이죠. 자, 4n의 an 플러스 4n 제곱이 n보다 작다. an 마이너스 2n의 제곱이 n. 자, 우리는 이제 an 빼기 2n이라는 게 루트 n과 마이너스 루트 n 사이다 라고 써주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an 플러스 3n이죠. 양변에 5n을 더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플러스 n, 루트 n이든 마이너스 루트 n이든 상관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셨을 거고, 여기다가 2n만큼을 뭐 플러스 4는 쓰든 말든 상관이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둘 다 부등식 좌우 우변이 2분의 5로 가기 때문에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2분의 5가 됩니다.
자, 차례대로 규칙을 적용을 시켜보면 A1은 원점, 그 다음에 한 칸씩 움직이면 n이 1이었으니까 홀수이면 얘는 A2는 A만큼 움직여라. A3는 A 플러스 1만큼 움직여라.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직선 위에 A4, A5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갔을 때 우리는 A1부터 A2n까지이기 때문에 A2n은 요 밑에 있죠. 그래서 A2n 이렇게 있습니다. A2n.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대충 A2n이나 A의 2n-1이나 A의 2n 플러스 1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n이 엄청나게 커졌을 때. 무슨 말인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그 전에 이 한마디를 알파라고 합시다. 한마디 알파라고 하면 2n이 있는 부분까지 가려면 지금 하나, 둘, 셋만큼 갔을 때 지금 A7까지 왔으니까, 셋만큼 왔을 때 A6의 위에 있기 때문에 n개까지 가게 되면 여기까지 떨어져야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A1부터 A2n 플러스 1까지 선분기를 재주면 이 알파 값이 몇 개 덩어리가 있었냐면 방금 n개가 있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A1부터 A2n-1까지 선분 길이를 생각하면 이 알파라는 덩어리가 n-1개가 있다 이렇게 된 건데, 사실 얘나 우리가 이 선분 길이를 n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에 알파로 간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알파는 2분의 루트 34로 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지금 알파라고 설정했던 게 2분의 루트 34였고 여기가 A, 여기가 A 플러스일 때 A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죠. 자, 그래서 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2A 제곱에 2A 플러스 1은 4분의 34가 되고 4를 넘길까요? 넘기면 8A 제곱에 8A 플러스 4는 34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0 2 한번 나눠주면 4A 제곱에 4A 마이너스 15는 0이 됩니다.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자, 10에 6이니까 플러스가 여기고 마이너스. 그래서 양수 A는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2분의 3이 있죠. 자, 다음 29번. 일단 fx부터 그려봐야 되니까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이면 2분의 1,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2분의 마이너스 3이고 x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2x로 다가가고 있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그려보면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었고 그 다음에 1일 때는 2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3, 그 다음에 얘네들 바깥 부분에서는 2x를 따라가더라. 네, 뭐 이렇게 일단 fx를 그려주면 이 fx와 tx 빼기 2, tx 빼기 2는 이제 마이너스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기울기 t인 그런 직선인데, 개수가 만난 점의 개수가 불연속이 되려면 음수일 때부터 따져볼게요. 음수일 때부터 따져보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은 지금 요 순간 이제 바뀌면은 이제 불연속이 될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서 생길 거고, 세 번째는 기울기가 0일 때 생기겠죠. 그 다음 네 번째는 기울기가 1일 때 한번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요때죠. 2분의 1까지 가기 전에 1,0을 지나는 요 순간이 얘랑 평행하기 때문에
이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5번째, 요 지금 1,2분의 1 지날 때가 6번째,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날 때가 7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총 7개의 불연속점이 생겼고, 그때 AM은 크기 순이기 때문에 마지막 얘의 기울기는 4가 됩니다. 그래서 28이 정답. 이차함수와 원이 있는데, 이차함수 저렇게 생겼고, O에서 PN까지 거리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넓이를 뺐죠. 넓이를 뺐는데, FN을 구할 수가 없죠. 이런 거는. 그리고, 여기서 여기를 빼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접선이었기 때문에, 요 공통 부분을 뭐 S라고 할까요? S라고 하면, FN에서 S를 더한 건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자, 이건 일단 보조선으로 하나 꺼봅시다. 이렇게 합동인 두삼각형 에서 GN에서 플러스 S란 거를 뺍시다. 자, 그럼 GN에다가 S를 더한 것도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 점선 O에서 PN까지 점선을 기준으로 윗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랑 아랫부분은 우리가 넓이 공식을 쓰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구하는 거를 생각을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 삼각형이 O, PN, HN을 다시 떼오면 이 길이가 2n 플러스 2다라고 주어져 있는 거고, 얘를 알파라고 한다면 알파 콤마 지금 2차 함수가 n 플러스 1분의 루트 3의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은 식 하나의 미지수 두 개이기 때문에 알파를 n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딱 보니까 얘가 지금 2배 된 꼴이고 여기 루트 3이 나왔다? 저는 이제 여기서 그냥 바로 얘는 n 플러스 1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1대 2가 되고, 여기다가도 알파에 n 플러스 1 집어넣게 되면 바로 날라가서 루트 3에 n 플러스 1만큼이 남게 되죠. 즉 여기는 60도인 특수각을 가진다. 왜냐면 문제에서 부채꼴 넓이 요거 구해야 되기 때문에 특수각을 낼 수밖에 없거든요. 뭐 꼭 그렇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얘네들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60도였으니까 얘 30도, 얘 30도. 그래서 2분의 1의 반지름은 루트 3의 n 플러스 1이 반지름이고, 2분의 1 r 제곱의 세타 60도였죠 아까 전에. 요거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빼기, 얘는 지금 삼각형 넓이 2분의 1의 알파 n 플러스 1이고, 높이 루트 3의 n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되죠. 에다가 더해야 되죠. 지금 뭘 구한 거냐면 방금 요 삼각형 넓이를 계산한 거예요. 지금 요 삼각형 넓이 얘랑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 지금 이제 지금 색칠하고 있는 요 두 번째 빗금은 6분의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가 뭐였냐면 n 플러스 1 분의 루트 3이었죠. 요거의 절대값. 그 다음에 교점의 직선과 교점의 직선과 이차함수의 교점을 살펴보면 차이가 n 플러스 1이었죠. n 플러스 1의 세제곱이다. 자,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을 n 제곱으로 나누라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지금 위에 분자도 지금 차수가 n 제곱이 제일 큰 거죠. 그래서 n 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자, 정리를 하시면 2분의 1에 3에 3분의 파이 빼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6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자, 그래서 2분의 파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고, 요 부분이 k가 되겠네요. 그래서 k는 6분의 마이너스 4 루트 3이 되고, 3분의 2 루트 3에 제곱을 하고 60을 곱해라 하면 60에 3분의 4 해서 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하
일단 포물선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Y축까지 길이가 3이다. 요거 2 해서 요만큼 5가 되겠죠. 정답은 2번. 그러니까 뭐 2차 곡선이 나오면 항상 정의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초점이 이번에 여기 있네요. 0,3과 0,-3이다. 얘네들이 0,7에서 만나면 그냥 49에서 9 빼주면 루트 40이죠. 여기가 2 루트 10이니까 단축의 길이는 5번. 쌍곡선을 일단 정리를 해야겠네요. 4. 자, 정리를 하면 넘어가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은 1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점근선은 y는 풀마 2x가 되고 기울기 양수인 건 2x인데 대신에 지금 평행이동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1만큼 평행이동을 했고 y축으로는 3만큼 아래쪽으로 내렸죠. 그래서 얘는 2x 빼기 5다.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2분의 5, 5 해서 4분의 25가 되겠습니다. 타원 5, 3, 4, 마이너스 4. 세 선분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거 알파, 작은 거 알파 플러스 빼기 d, 큰 거 알파 플러스 d라고 합시다. 얘가 8이고 그 다음에 타원의 정의를 쓰면 2알파 빼기 d는 장축의 길이 10이죠. 다시 한번 써봅시다. 자, 얘네들이 연립하면 3알파는 18이니까 알파는 6이라는 거를 금방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려보면 알파가 6, 그리고 d는 2니까, d가 2니까 여기가 4, 얘는 8이 되죠. 자, 여기 가운데 중점, 원점을 기준으로 4, 4, 4가 완성이 됐네요. 자, 그러면은 저는 뭐 파푸스 중선 정리가 떠오르는데 36 플러스 16은 2배의 x제곱 플러스 16에서 52를 2로 나눠주면 x는 루트 10이 됩니다. 자, 우리가 뭘 구해야 되냐면 p의 x좌표를 구해야 되네요. 뭐 이제 여기서는 이 보조선을 기준으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셔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풀어볼게요. 지금 얘네들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원점이었고 요각을 세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수선 내릴 수 있죠. 코사인 세타는 4분의 2분의 루트 10이라는 값을 가져요. 이렇게 보시면 다시 우리는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요 px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루트 10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다시 곱해주게 되면 8분의 10이 됩니다. 해서 답은 3번. 자, 그립시다. y제곱은 4px 자, 뭐 이렇게 생겼고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P에서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을 H, 여기 F라고 하면 FH를 그었을 때 만난 점을 Q라고 하자. 그때 조건을 만족시키는 P를 구하시오. 자, Q는 FH를 1대2로 내분한다. 1대2로 내분한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초점이 나왔으면은 일단 이렇게 적어 놓고 얘도 포물선 위의 점이니까 Q에서 준선의 발까지 내리면 얘랑 얘가 같다. 근데 이 동그라미와 요 세모가 지금 1대2라 그랬기 때문에 얘가 60도다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얘도 60도다. 그리고 얘네들이 엇각이기 때문에 여기도 60도, 얘도 60도가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삼각형이 보이고
그 중에서 나 조건 뭐라 그랬냐면 PQF의 넓이, 얘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정삼각형 넓이를 요 한 변 길이 x라고 하면 4분의 루트 3x 제곱인데, 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가 방금 2대 1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중에 1에 대한 넓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정삼각형의 넓이는 여기에다가 3배를 한 8 루트 3이 됩니다. 루트 3 지우면 x 제곱은 32이기 때문에 얘는 4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x 값이 4 루트 2다. 요 길이가 4 루트 2. 자, 여기도 60도죠. 60도면 4 루트 2, 2 루트 2고 1대 1의 루트 3이다. 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P 좌표, 초점 좌표로부터 2 루트 2, 2 루트 6만큼 떨어진 요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요 P 좌표, 요 점 P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한다면 4P 알파의 루트 씌운 게 2 루트 6이라는 얘기니까 2 루트 6을 제곱하면은 제곱하면 24. P 알파는 6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알파는 P분의 6이다. 그 말은 P분의 6에서 P를 빼면 2 루트 2만큼의 차이를 가진다. 이렇게 된 거니까 계산을 양변에 P 곱해서 해봅시다. P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 루트 2P 마이너스 6은 0. 3 루트 2와 루트 2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보이나요? P는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포물선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성질들이 있는데, 자, 지금 포물선 위의 점에서 준선까지 끄으면 얘네들이 같다는 정의로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시고, 그 다음에 이 P의 X 좌표를 알파라고 하면 이 길이는 지금 알파 플러스 P가 된 거죠. 여기가 P, 0이고 우리가 뭐도 사실은 알고 있냐면 P에서 접선을 끄으면 얘기도 할까요? 자, 우리가 알파, 베타에서 접선을 끊게 되면 y1, y는 이 P의 x 플러스 x1이다.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접선의 x절편이 마이너스 알파, 0 따라서 이건 그냥 다음에 개념 설명할 랑 기회가 있다면 그때 할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름모다라는 사실과 이 지금 y절편이 요 지금 수직이 떨어지는 요 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 알고 이제 포물선에서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주어진 거였냐면 여기 Q가 주어져 있던 거고 1대 2가 주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얘네들이 1대 1이었기 때문에 얘와 얘도 1대 2가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얘를 3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도 3인 거고, 근데 1대 2다 그랬으니까 2와 4만큼씩 가져간 거니까 얘가 3이고 그 중에 2면은 얘는 1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좀 복잡하니까 다시 지우고, 아이고, 포물선이 어디 갔죠? 자, 어쨌든 지금 이 Q에 대해서 얘네들이 1대 2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말은 보니까 이 수직이기 때문에 저는 뭐가 보였냐면 여기서 무게 중심이 보였어요. 어떤 삼각형이 요 P와 이 점과 이 점으로 이루어진 무게 중심이 보였고, 그 중에서 이 부분의 넓이는 무게 중심으로부터 지금 이 쪼개져 있는 애들은 각각 6분의 1 등분씩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두 조각이면 그 중에 두 조각이 이만큼 넓이다. 그러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거기에 3배를 한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8 루트 3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지금 위에 풀이보다 한참 뭐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상태고, 그렇고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요 지금 삼각형을 다시 떼보면 원점이었고, Q의 X좌표도 구할 수가 있죠. 왜냐면 얘네들이 1대2였기 때문에 3분의 P여야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색깔을 이용을 해보면 이게 뭐죠? 아까 전에 지금 무게중심으로 연결되었던 요 지금 이 직선을 보시면 이 삼각형에서 얘네들 높이의 비를 알 수가 있죠. 왜냐면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2대1이고 높이 비도 1대3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가 1대3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3분의 P에서의 이 포물선에서 높이를 알 수 있잖아요. 왜냐면 Y제곱은 4P의 X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높이가 여기다 루트를 씌워 주시면 루트 3분의 2P가 되고, 그래서 요음은 이제 여기 높이의 3배이기 때문에 2 루트 3P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2 루트 3P라는 이 Y값을 집어넣어 보시면 Y제곱은 12P 제곱이 되고, 얘는 4P 알파이기 때문에 알파는 이제 뭐라는 걸 알 수 있냐면 3P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색깔을 다르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의 이 6분의 2등분 된 조각을 나 조건에서 준 거기 때문에 이거의 전체 넓이가 아까 전에 8루트 3이었죠. 그래서 8루트 3은 2분의 1에 요 밑변의 길이가 P에서 마이너스 3P까지 해서 4P가 될 거고, 높이는 방금 이 루트 3P라고 했기 때문에 해서 루트 3까지 날려주고 4 날려주면 P제곱은 2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타원이랑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보조선을 좀 다른 색깔을 이용을 할게요. P에서 F까지 끄면 여기가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수직이다라는 조건 하나 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Q에서 F'까지도 하나 끄어 봅시다. 여기도 원 양끝 지름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수직이죠. 자, 그리고 여기가 A, 여기가 B, F는 루트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뭐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3이기 때문에 뭐 편의상 문자를 이렇게 씁시다. 5감마, 3감마, 4감마 이렇게 써도 되죠. 지금 여기 직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막곡지각 세타. 근데 우리가 뭘 또 알고 있냐면 지금 Y축 위에서 지금 얘랑 여기가 같아야 되죠. 이렇게 F와 F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요 F에서 원점까지는 2 루트 2R 감마, 요 높이도 2 루트 2 감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대1 대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까지가 3 감마였기 때문에 얘는 감마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여기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 5분의 3이니까 이 길이는 5분의 3 감마, 요 길이는 5분의 4 감마가 됩니다.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안 쓴 거는 뭐냐면 P를 기준으로 장축의 길이 안 썼어요. 장축의 길이는 2A인데 5 감마에서 5분의 3 감마와 5분의 4 감마를 더해야겠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그래서 얘는 지금 5분의 25에다 7 더하면 32 감마. 그래서 A는 5분의 16 감마가 되겠습니다. A 구했고, 자, 그 다음에 B를 구해야 되는데 B는 아까 전에 감마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돼 있었죠. 이렇게 2 루트 2 감마다. B는 2 루트 2 감마였다. 자, 그래서 A제곱과 B제곱을 계산을 해주시면 25분의
256 감마 제곱이 a 제곱이고 b 제곱은 8 감마 제곱이다. 자, 해서 256분의 8 곱하기 25가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8 나눠주면 8, 3에 24, 32. 32분의 죄송합니다. 여기가 B 좌표가 여기가 아니었죠. 여기가 B였죠. 자, 그래서 얘는 이 P 아까 전에 PFF-에서 직각삼각형을 이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5 감마에 5분의 3 감마의 제곱과 5분의 4 감마의 제곱을 더해주면 얘가 초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가 되겠죠. 2 곱하기 루트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요거의 제곱이다. 요거의 제곱. 그래서 4의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얘는 한 번에 쓸까요? 5분의 따로 쓸까요? 25 감마 제곱에 25분의 9 감마 제곱 2ab 3 감마 제곱 5분의 16 감마 제곱. 자, 그럼 요렇게가 감마 제곱이고 26에 6 더하면은 32 감마 제곱 해서 나눠주면 8 감마 제곱. a 제곱에서 b 제곱을 뺀 게 8 감마 제곱이므로 b 제곱은 a 제곱에서 8 감마 제곱을 뺀 거다. 자, 그래서 a 제곱이 아까 전에 요거였죠. 그래서 25분의 256 빼기 25분의 200을 해주시면 25분의 56 감마 제곱이다. 그래서 정답은 얘를 정리를 해주시면 256분의 56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를 8로 나눠주게 되면 분자는 7이고 8, 32가 됩니다. 자, 그래서 32분의 7이 정답. 자, 이제 29번. 쌍곡선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6 그리고 쌍곡선 위의 점을 A라고 하면 AF의 선분 길이가 AF 프라임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이용하면 1사분면이 있어야겠죠. 혹은 4사분면이 있던지. 그래서 그냥 1사분면이라고 치고 선분 AF의 수직 이등분선이 F를 지난다. 수직 이등분선이 F 프라임을 지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여기가 M이라고 하시오 그랬고 A와 가까운 점을 B라고 하시오. BFM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F에서 F'까지가 10이고 얘도 12가 된 거죠. 수직 이등분선 때문에. 그리고 지금 주축의 길이를 이용을 하게 되면 12에서 8만큼을 빼야 4가 나오고, 그래서 이 길이는 4씩 나눠 가진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기 때문에 뭐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B에서 F'까지는 베타 플러스 4가 돼야겠죠. 주축의 성질 정의. 그래서 이 높이 부분이 높이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4인데 아까 전에 4가 지금 요 부분이었죠. 그래서 결국 얘가 둘레의 길이다. 그래서 얘는 12에서 4를 뺀 거에 루트를 씌운 거다. 근데 여기 제곱하시오 그랬으니까 144에서 16을 빼면 128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번인데 읽어봅시다. 일단은 그림처럼 포물선 두 개가 지금 좌우로 나와 있는데 두 포물선의 평행한 건 뭐 그렇다 치고 중점이 서로 일치한다. 얘네들의 중점이 일치한다.
일단은 F1과 F2의 중점이 있다고 치면 뭐 M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지금 뻗어나간 게 A2고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나간 게 A1인데 A1과 A2를 이은 이 중점도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닮은 합동의 삼각형이 나와야겠죠. 그 말은 이 꼭지점과 초점까지 거리가 똑같은 애들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포물선을 그릴 때 여기 초점 P면 준선, 여기 P에서 수직으로 끌어올렸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P 요만큼이 이렇게 P만큼이죠. 그래서 여기가 2P다. 요거 지금 포물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얘도 2P다. 그래서 지금 이 초점에서 수직으로 끌어올렸을 때는 1대2의 그 닮은 그 비를 가진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왜 했냐면 가조건에서 A1C가 주어져 있는데 이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합시다. A1C A1C가 지금 5루트 5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1대 2대 루트 5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초점에서 수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여기 준선이 있다고 치면 요만큼 길이는 5가 될 거고 여기도 지금 똑같은 길이를 가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자, 이건 중점 때문에 그랬고. 자, 어쨌든 이렇게가 가조건. 두 번째 F1B F1B는 여기 있는데 P1 포물선을 보셔야겠죠. 이렇게 요거 길이를 알파라고 합시다. 알파. 그 다음에 F2B를 베타라고 하면 이쪽으로 끄은 게 베타. 그럼 뭘 할 수 있냐면 알파랑 베타 더하면은 요만큼 간격이니까 이거 10이고 여기도 10이었으니까 20인 거 알죠. 그리고 나 조건에서 얘네들을 빼면 5분의 48이다 그랬으니까 둘이 연립하면은 2알파는 5분의 148, 알파는 5분의 74라는 걸 알 수 있고 베타는 5분의 74에서 48 빼면 26이죠. 자, 이렇게 알파 베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뭘 구하시오냐면 F1 F2를 구해라. 요 놈의 넓이를 구하시오죠. 얘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지금 이 삼각형을 확대해서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엄청 확대한 것 같진 않은데 따로 이렇게 떼우면 지금 요 길이가 베타였고 요 길이가 알파였죠. 그리고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아까 준선으로부터 이렇게 끄어주면 이 길이가 알파였죠. 요 길이가 B에서. 자, 그러면은 이 길이가 알파가 아까 전에 5분의 74였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요만큼이 1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10이니까 우리가 그래서 요 높이에 해당되는 부분은 뭐냐면 50을 빼면은 5분의 24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베타가 아까 전에 구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가 5분의 26이었죠. 그러면 비율이 보이죠? 이렇게 이놈의 넓이는 여기가 13의 비를 가지고 얘가 12의 비를 가지니까 여긴 5의 비를 가져야 됩니다. 거기다가 위에 분자 2 곱하고 5 곱해주면 5분의 10이니까 2가 되네요. 여긴 2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알파는 5분의 74였으니까 이쪽 삼각형에서는 12와 37의 비를 가지는 거죠. 피타고라스가. 그러면 내가 요 길이도 구할 수가 있는데 37의 제곱을 해주면 이건 우리가 안 외우고 있잖아요. 보통 37의 21 21에 11 1369에서 144를 빼면은 1225 25로 나눠주면 4 100이고 225니까 9. 그러면은 여기 루트 씌우면은 5 곱하기 7이 되겠죠. 35를 가진다. 그럼 지금 여기다가 5분의 24를 이렇게 쓴 거니까
5분의 2배를 해주게 되면 뭐죠? 여기도 14가 되네요. 여기는 14.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는 뭐가 됐냐면 2분의 1에 밑변 16, 높이는 5분의 24였다. 요게 넓이가 됩니다. 거기다가 뭘 하시오냐면 10배를 하시오. 10배를 하면 다 날라가죠. 16에 24를 곱한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384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